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지금까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왜 그토록 경제개발에 집착했는가, 그리고 이들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떠했는가 하는 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사정변 세력들에 대한 미국의 시선,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했고, 앞서 전해드린 1962년 화폐개혁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혁명주체 세력들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월경이 몇 시지? 월경이요? 월간 경제 동향 보고 회의 말이야. 아, 예, 월경. 예. 오후 2시입니다. 그래, 이번 월경에서 이 보고 받을 내용이 외자 도입 축소 문제,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투자율 축소 문제입니다. 김영우이가 공부를 좀 했구만. 감사합니다. 외자 도입의 축소. 그렇게 하고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투자율 축소. 결국은 이 축소로 가야 한다는 얘기구만. 자, 서두르자고. 예. 박정희를 비롯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관련 인물들은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 원래 이 회의는 경제에 어두운 혁명 주체 세력들이 경제를 배우고 파악하기 위해 창안된 회의로, 수출 진흥 확대 회의와 더불어 박정희가 직접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회의는 군사정변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후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꽃을 피우게 된다. 한편 비슷한 시각, 경제기획원의 김유택 원장을 비롯해 김학열 부원장보, 그리고 종합기획국 행정예산과장 이희일 등이 세종로 최고회의 사무실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들 역시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장. 예, 원장님. 당신 그 브리핑 준비는 다 됐지? 예. 그 차트는 정장화 경제계획관이 완성하는 대로 그쪽으로 바로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응? 그건 미리 안 만들어놨나? 그게 이 사람이 차트 내용 보면서 미리 한번 맞춰봐야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 과장. 예. 이따 박 의장 앞에서 보고할 때 떨지 마.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할 때마다 떨어? 안 그러려고 합니다만, 그 앞에만 서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인상을 팍 쓴 군인들이 허리춤에 총까지 찬 채 그냥 째려보는데, 한마디로 오금이 저립니다. 그냥 머리가 이렇게 비는 것 같다고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로 최고회의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제 올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재조정되는 GNP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장의 구조는 한마디로 발표하는 사람이 주눅들 수밖에 없었다. 발표자는 높은 단상에 올라서서 차트를 넘겨가며 설명해야 하는데, 단상 아래로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해 최고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도 내각수반, 경제기획원장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초 65년 7.8%, 66년 8.3%였던 거를
5%로 하향 조정할 경우 GNP 증가분도 40.7%에서 20.9%로 하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는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은 먼저 농업 분야 네, 그건 됐고, 무슨 과정인가? 예 조사국 이희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 과장. 원래 경제기획원에서는 올 62년 7%의 성장률이 무난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2.2%야. 너무 내려 깎은 거 아닌가? 그거는 62년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낮춰 잡았으면은 그 낮춰 잡은 근거를 배회할 거 아니야? 예? 다른 게 아니라 잘 모르나? 이 과자이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게 아니라요. 농촌 문제가 62년도에 흉작이 돼가지고 각하, 김학렬이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김학렬이가 해봐. 예. 김학렬 경제기획원 부원장보. 그가 단상 위로 올라간다.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962년 1차 산업이 6.0%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홍수가 있었고 올해는 극심한 가뭄, 그리고 태풍 조안, 노라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굶주리다 못한 농민들은 풀뿌리를 캐거나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초 보리 농사까지 망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식량난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재앙에 가깝다. 예, 재앙에 가깝습니다. 전쟁 직후 시작한 농업 증상 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기상재해, 농업시설의 불충분, 재정 부족 등입니다. 이 상황은 올해도 여전하고 내년에도 여전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권에 대한 현재로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더구나 다급히 세웠던 경제개발계획 역시 농촌 문제보다는 공업화 육성체계에 무게를 두었던 그런 탓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거리가 부족한 마당에 미국은 군정이 유지되는 한 원조를 줄이는 스루 김학렬. 그의 설명은 거침없고 과감했다. 어쨌든 결론은 농촌의 흉년 문제가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으며 그것은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김학렬이 단상을 내려간 뒤에도 박정의 송곳 같은 질문은 이어졌다. 이 과장. 예. 방금 김학렬이가 여러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향후 한국 경제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래서 난 솔직히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런 건가? 그거는 그게 몰라? 김학렬이 말고 아는 사람 없어?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차트 넘기는 일을 맡아 하고 있던 정장화 사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해봐. 그거는 수입 대체적 공업화 전략을 할 경우 주로 내수 시장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경제가 크게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본이나 자원은 없지만 인력이 풍부하고 또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임제 이름이 뭐예요? 정장화 경제계획관보입니다. 정장화. 그 똑똑하구만. 어떠십니까? 당시 단상에 서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희일 과장. 이분이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긴장했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군인들 앞에서, 그것도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앞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분위기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박정희는 측근 인물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했다. 카카, 응. 김영욱이. 경제기획원의 이 과장 말입니다. 응, 이희일 과장. 예. 그 친구를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왜? 도무지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 나라 경제가 되겠습니까? 놔둬. 카카, 놔둬.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카카, 응, 호랑이. 지금 문제는 1962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첫 해입니다. 첫 해 성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작년에 각하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군정을 2년 안에 끝낸 조건으로 원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군정을 올해로 끝내야 한다는... 꼭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안에는 끝내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말입니다, 각하. 각하께서는 군정을 종식하고 민정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응? 민정 참여? 예, 민정 참여요. 내가 민정에 참여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임자한테는 있어? 있습니다. 잠깐, 각하, 귀를 좀... 뭔데? 뭔데 그래요? 김영국이는 가만히 있어봐. 이우락이 임자 생각을 한번 말해봐.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명분 같습니다. 명분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세습하면 그건 독재가 되는 거겠죠. 바로 3대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권력 획득을 위한 명분은 경제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잡은 권력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측근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명분을 찾았던 겁니다. 이 후라기 이 자식. 우리가 목숨 걸고 혁명할 때 어디서 뭘 했는지도 이게 모를 자식이 최고회 의장한테 알랑거려가지고 과실 다 따먹으려고. 가만, 나도 한 건을 해야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 그거야. 네? 나 김영욱인데 경제기획원 김유택이래.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기획원 김유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영욱의 전화를 받는다. 예,
김유택입니다만. 김 원장, 당신 그 경제기획원에 누구야? 이모식이 과장, 그 사람 날려요. 예? 하여튼 날려. 날리고 똑똑한 사람이 있더만. 정장화. 앞으로 경제동향 보고회의에서는 그 사람 데려다 써요.